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7주차. 요즘에 한 4월 말만 되면 이렇게 벌써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아침 저녁에 온도차도 심하고 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뭐 아침에는 거의 10도 이하인데 뭐 점심때만 되면은 20도, 20도가 넘어가죠. 예,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특히 각별히 건강 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대면 수업 때도 모든 분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도 벌써 7주차로 접어들고요. 챕터 7로 접어들고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8주차가 되면 저희 중간고사, 우리 수업 계획서에 의해서 중간고사를 볼 텐데요. 계속 제가 대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인학습자분들께서 너무 수업은 열심히 받으셔야 되지만, 시험에 대한 공포, 시험에 대한 부담, 뭐 갖지 말라 그러셔도, 또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진 않겠지만, 여하튼, 너무 시험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인학습자들은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그 열정,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간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적에 특별히 스트레스 안 받도록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좀 후하게 드린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시험,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공부를 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흡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금 벌써 6년, 7년 차 이 성인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가르침,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해나가고 있는데, 점점 보면은 그래요. 이 성인학습자분들께서 이 공부를 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자기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뭔가 경쟁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거나, 특히 내 능력 이상의,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 이상의 남들이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교육에서, 이 과정에서 흡수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흡수해 가시는 건 좋은데, 남은 이만큼 흡수한다 그래서, 남은 이만큼 이해한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만큼 이해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성인학습자로서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이랑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만한 실력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가져간 거하고, 이만큼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만큼 똑같이 가져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만 올라가도 그만큼 습득하신 거고요. 높은 곳에 능력이 많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배우면 그거보다 더 배워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최고의 열심히 한 거다. 공부를 한 거다. 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전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아예 공부를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매주 동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또 수업에 참여했을 때 발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열정은 다한 게 아닌가. 그 정도가 되면 이 교육의 성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답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 시험 이제 일주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만 하시면 되고요. 내 공부를 즐겁게
내가 원해서 내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접목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걸로써 만족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챕터 7입니다. 아마 오늘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이 교육과정하고 그 강의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메모장으로 남겨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는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여기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 클래스를 안 열어놨네요. 잠시만요. 이 클래스 좀 열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클래스를 여는 중입니다. 이 클래스를 열고요.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 통합 로그인이 저는 다 그렇겠죠? 잠시만요. 이 클래스 좀 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이 됐으니까 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로 들어가시면요.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이렇게 다 똑같이 이제 이 클래스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험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언제 8주차 토요일날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없죠. 여기에 보면 이제 시험 문제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누르면 그때부터가 응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응시 시험 시간을 120분 정도 드리는데 그 내에 푸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풀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의 과제 진도는 요 챕터 7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챕터 7이에요. 여기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분석 항목.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마케팅이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사업 계획서에서 또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케팅, 예전에 홍보라고도 표현했죠. 이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될 텐데요. 자, 마케팅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1. 마케팅의 정의. 자, 마케팅은 뭐다? 맞습니다. 사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 그렇게 표현해요. 올리기 위한 모든 행위, 이게 영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모든 행위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결국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쵸?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그 조직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이 뭐예요? 고객과의,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목표 고객과의 관계 및 프로모션, 이거를 또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마케팅의 주요 요소는 네 가지예요. 4P라고도 표현하죠. 4P.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먼저 뭐예요? 제품, 프로덕트. 두 번째, 프라이스. 이게 다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플레이스. 네 번째, 프로모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네 가지.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고객
고객에게 이 제품을 여러분들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내 목표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 마케팅한테 어떤 가치 모델을 줄 것인지, 가치 모델을 줄 것인지,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특히 이 유통이 정해지면, 이 유통 라인입니다. 유통 라인은 여러 가지가 많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 온라인 판매도 있고요. 또 온라인 판매는 또 세부적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 또 국내 온라인 판매,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는 또 아니죠, 폐쇄물도 있죠. 유통 라인은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요? 온라인은 뭐뭐 있어요? 맞습니다. 국내 온라인, 해외 온라인도 있고요. 폐쇄물도 있어요. 폐쇄물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B2B몰도 있어요. B2B몰. 이런 것들이 도매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죠? 온라인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먼저 대리점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 만들 수 있죠. 자, 프랜차이즈와 대리점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그냥 물건을 내 거를 계속적으로 사입하는 업체다, 공급받는 업체다. 그게 대리점이에요. 체인점. 프랜차이즈는 뭘까요? 서비스까지 공급받는 가맹점을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운영체계도 똑같은 거. 아시겠죠? 운영체계나 인테리어까지 모든 무형자산까지 똑같은 거를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방문 판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대리점, 그렇죠. 영업사원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리점, 그렇죠. 바이어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리점, 프랜차이즈, 방판, 영업사원, 바이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유통 여러 라인을 내가 다 할 거면 이 모든 라인에 똑같은 가격으로 런칭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가격으로 런칭을 할 건지 그거를 유통 라인별로 정하는 것도 이게 가격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프로모션은 뭐예요? 프로모션은 맞습니다. 이제 홍보. 고객에게 내 제품을 한번 써봐 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해요? 뭔가 프로모션.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아, 이번에는 오픈 할인 행사 중입니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프로모션이에요. 뭐예요? 홍보나 행사를 뭐라 그래요?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분석 항목. 뭐다? 첫 번째가 필수 분석 항목이 뭐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전략적인 목표로 마케팅을 짤 건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런칭을 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건지, 아니면 수익을 증대시킬 건지, 일단 고객을 확보할 건지. 아시겠죠? 목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객 확대 또는 매출 증대 또는 뭐가 있죠? 수익 증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목표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 확대, 매출 증대, 수익 증대, 그 다음에 충성 고객 확보. 그렇죠? 뜨내기보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맞습니다. 마일리지가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그 쿠팡 같은 경우에 그 회비를 엄청나게 올린다고 요즘 난리잖아요. 그쵸? 거의 2배죠. 1.5배 정도 올리니까. 2배 정도 올리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흔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충성 고객이 누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최종 목표가 뭔지 이것도 정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건 뭐에 관련된 건가요? 유통과 관련된 거예요. 유통이나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품과 마케팅의 비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가는 사기꾼과 백지장 차이라 그랬어요.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계속적으로 가치 모델을 상승시키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업가. 반면에 제품의 가치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해내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장사꾼,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업가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품 상승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업가고요. 너무 제품의 가치에만 몰두하다 보면 잘못하면 제조쟁이 아니면 자선사업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한 게 그겁니다. 일단 제품만 너무 강조하면 자선사업가가 되고, 마케팅만 너무 강조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쉽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냐면 세 번째 뭐예요? 가치 모델과 사업 모델.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치 모델은 뭐다? 맞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한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차별점. 이게 뭐예요? 바로 가치 모델이에요. 가치 모델. 두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고객에게 가치 있어 보이도록, 아니면 가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업을 변환시키는 것.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업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목표 고객에게 어떻게 한다? 가치 있어 보이도록, 그래서 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뭐예요? 변환시키는 작업.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 가치 모델이 바로 뭐예요? 제품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 모델은 뭐와 연관됐어요? 이게 바로 마케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품을 계속 개발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가치 모델이에요. 근데 만약에 판매라든가 매출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해낸다? 이게 사업 모델 변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품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려면, 뭐 가치 모델을 계속 단순하게 상승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품질을 더 좋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런 가치 저런 가치, 고객한테 가치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좋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계속 일어나면서 마케팅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케팅은 뭐가 있어요? 키맨 전략.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1인자, 그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바로 키맨 전략. 두 번째, 잡아놓은 고객 전략 뭐예요? 내 고객들을 내가 먼저 포섭해 놓는 거야. 제품을 런칭시키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를 모았어. 카페에. 카페에 한 1000명 정도를 모았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 카센터 하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지. 왜? 1000명이라는 목표 고객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아놓은 고객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사업의 목표 고객을 한꺼번에 내 회원 아니면 내 바운더리 속에 내가 연락 가능한 위치에 멀지 않은 위치에 둘 수만 있다면 가둬둘 수만 있다면 잡아놓을 수만 있다면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뭐가 좋아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좋죠. 그쵸? 내 제품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써볼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 진짜 카센터를 할 사람이 뭐를 자동차 관련 동호회를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회원수가 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 네, 카센터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 마케팅에 아니면 이 창업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고객과 얼마나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내 제품은 이런 건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게 무서운 기업이 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거의 대부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비는 안 내지만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자신들의 정보들을 자신들이 고객 회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아주 쉽게 알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손을 대면 특히 조금은 좀 그 기본 회원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쪽에는 지금 거의 다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잡아놓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체인 유통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 회원수를 엄청나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리점이라든가 가맹점들을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꾸로 테스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런칭시키기도 아주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모델과 사업 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효과적인 마케팅은 도대체 뭘까? 효과적인 마케팅은 뭘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전략 목표를 내가 뭘로 가져가실 건가에 따라서 다르다. 아시겠죠? 효과적인 마케팅은 전략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펼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은 결론적으로 어떤 전략 목표를 세웠을 때 다르게 나타날까? 예. 이 효과적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마케팅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 대부분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아시겠죠? 마케팅 일반적인 홍보 또는 프로모션 유형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먼저 쿠폰 같은 거 있고요. 또 마일리지 제도 있고요. 또 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것들 다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홍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그 영업사원한테
영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리베이트를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파트너에게 리베이트. 그러니까 외부 영업사원이죠. 그러니까 계약직 영업사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통신판매, 통신판매는 유형이 그건데, 유통인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할인행사, 증정행사,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바이럴 마케팅. 그죠?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 뭐죠? 그렇죠. 구전을 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VIP 마케팅도 있어요. VIP 마케팅은 뭐냐면 회원 중에서도 가장 우리 쪽에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특별 회원들을 아주 좋은 대우들을 해주는 거죠. 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백화점도 그런 거 있잖아요. VIP 라운지가 있거나 또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VVIP 라운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비행기 타기 전에 공짜로 뷔페도 주고 막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도 있고요. 그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브 광고, 또 뭐가 있어요? 쇼폼,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자신들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7가지 고려점이라고 할게요. 7가지 고려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의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를 설정해야 돼요. 전략적 목표 설정. 자, 전략적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략적 목표는 보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KPI로 뭐예요? 표현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죠? KPI가 뭐예요? 키 팩터 어쩌고저쩌고. 아시겠죠? 나도 갑자기 쌤 KPI 아유 미치겠어요 요즘에. 한번 쳐볼게요. KPI. 아이고. KPI라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KPI. 안 나온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핵심 성과 지표예요. 알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인디케이트 퍼포먼스라는 게 뭐예요? 성과죠.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지표란 뜻이죠. 인디케이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핵심 성과 지표. 이 핵심 성과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핵심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전략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 목표와 조화, 특히 개인 사업자는, 법인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략 목표는 또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전략 목표는 뭐 비전과 연계되어야 함. 이 비전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목표와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뭐예요? 조직의 목표와 연계가 돼야 돼요. 이 법인 사업자는 또 대표와 연계가 돼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알았죠? 예. 원래 법인은 따로 하나의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독립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거의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동기부여가 돼요.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부도 제가 이번 주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시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와 연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